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사드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는 사드일 뿐이다. 일개 포병부대가 오는 걸 가지고 일부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한민구 장관이 지적한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키는 겁니까? 대한민국 처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세력일 수 있습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현장에서 직접 한 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던 바로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국회 예결위장에 있다가 네. 전화 주셔가지고 불이 나게 나왔어요. 아, 예결위 회의 중에 잠깐 나오셨구나. 네. 예, 아유, 팥장 때문에. 예, 오로지 팥장. 예, 10시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뭐 팟장이 앞에 뭐 출연자가 예.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네.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주 군수가 혈서 쓰시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청주 군수님이요? 예, 성주. 아, 성주 군수님. 예, 성주 예, 군수가 예, 오늘 예, 그 예. 전부 성주 군민들이 국방부 앞으로 몰려와서 오후 2시부터 항의 시위를 한대요. 사드 배치 예.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현장을 연결하느라고 좀 시간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는 네. 그냥 온통 세상을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갈등 유발자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아니 그냥 뭐 하나 준비한 거 제대로 없이 예. 그냥 뭐만 저기 하면 저기 하면 그냥 온 세상이 시끄럽고 갈등이 아주 유발되고 증폭되고 이렇게 군수님까지 그 점잖은 군수님까지 하고 시골에서 또 성주에서 서울 오려면 한참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걱정해 하고 위태롭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말 어제 그 총리며 그 국방부 장관 답변을 들으면서 네. 또 오늘도 사드 관련 경제부총리 답변을 들으면서 네. 참 개탄스럽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하나하나 그 좀 답변 들으면서 더 불안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 가만 있어봐. 어제는 저희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나온 속보부터 좀 챙겨보죠.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냐 그랬더니 네. 뭐 특별한 분석이라기보다 해본 건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문장이 특별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둔 게 있다. 예,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 보복이 뭐 있을 수 있겠냐. 뭐 취지는 내가 보면 경제 보복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관들도 아마 각 부처 장관들도 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나 청와대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그냥 다른 데는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끌려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정말 멀쩡하게 참외 농사,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참외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성주군이 느닷없이 사드 포대가 온다는데 그 읍내에서 1.5km에 있는 야산이라는 거예요. 350m. 예. 산악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면 농사가 되고 거기 누가 사람이 살겠냐. 이게 말이 되냐. 한 동네를 초토화를 시켜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냐고. 거기가 박근혜 대통령 80% 지지한 동네예요. 네? 그런 동네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금 이런 건데 자, 어제 얘기 좀 해볼게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한민구 장관 이게 국회 비준 사안이냐 아니냐 이게 논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국회 비준 사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민구 장관은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황교안 총리는 법률가예요.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이십니다. 국회 비준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받는 거로 끝나냐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하여튼 국방부에서 그렇게 검토 보고를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네. 했더니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래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장관이나 저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진리를 독점하고 아니면 아닌 거냐. 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국민들은 킥소리도 안 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이렇게. 네. 예. 얼마나 기가 막힌 답변입니까? 예. 그래서 아니 법무부나 법제처하고도 얘기 안 해봤냐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받아볼까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참나 이유를 가만 아니 시간은 자꾸 가서 제가 더 이상 더 물으면 진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그만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까? 예. 예? 국민들을 90%의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보는 공무원들의 인식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부에서 자꾸 이게 마치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드는 사드일 뿐이다. 일개 포병 부대가 오는 걸 갖고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일개 포병 그러니까 부대라고 우리 했어요. 장 대기자님이나 네. 저나 국회의원들이나 네. 또 온통 언론이나 또 저기 뭡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네. 이런 쪽 사람들 또 성주 군수 네. 또 얼마 전에는 뭐 칠곡인가요? 네. 뭐 하여튼 뭐 평택 원주 이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난 분들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헛것 보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헛것 얘기를 보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요란하게 요란법석을 떠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데 네.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걸 왜 갖다 놔요? 그죠? 아니 그러게 진짜 별것도 아닌 걸 뭐하러 갖다 놔요. 아니 그리고 무슨 유지비가 1조 5천억이나 드는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질의에서도 물었습니다만 이게 비용을 미국이 다 댄대요. 운영비를. 네. 토지는 저 부지 제공하고 기간 시설 하는 거는 한국이 되지만 네. 그것도 비용 되는 거 이것도 비용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운영비는 미국이 된대.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 사드가 누구를 위한 거냐 했더니 대한민국을 위한 거래요.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한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드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 1조 5천억을 미국이 자비 부담한다는 게 미국이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 니네를 위한 거니까 니네가 내라고. 그럼요. 미국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예. 내라고 부담하라고 예. 요구하겠죠. 방위비 부담 늘리라고 난리치겠죠. 예. 예. 분명히 그 정안에 있는 사정을 말 안 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일개 포병부대가 오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 총리와 한민구 장관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이것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입장이 다른데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서 의원 간담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당론은 정하셨어요? 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네. 나는 그 김종인 대표도 네. 그 대표의 자격에서 말씀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결론이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그 이루는 과정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논의도 없이 대표가 그냥 툭툭 이러한 중대 사안을 네. 이렇게 그 입장을 정해서 하는 건 네. 그건 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네. 그런 기본의 입장이 환경이나 네. 국민 건강권이나 예. 또는 동북아 평화나 한반도 예. 평화와 예. 공존 예. 이런 뭐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예. 그 유화 정책 뭐 예. 이런 것들 뭐 이런 햇볕 정책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에 정면 배치되고 오히려 갈등 대립이 더 촉발되고 네. 지금까지 대북 핵에 대한 제재를 지금
중국을 끌어들여서 해야만 네.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중국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대북 제재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두밥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음흠. 그건 뭐 국익 차원에서 네. 뭐 해야 된다든가 네. 또는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고 봐야 된다. 예. 아니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담당자들이 하는 건 다 모든 게 예. 지고지순하고 절대적 진리를 그건 다 아니죠. 담은 겁니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시각에서 보는 거고 예. 군이 보는 시각이 있고 예. 또 외교부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뭐 이런 예. 통일부가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뭐 그런 거지. 네. 이게 그렇게 뭐 한쪽의 그 주장이나 입장이 그렇게 편중되고 일변도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스러운 거죠. 지금 무엇보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그 양복 고치러 갔던 윤병세 장관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 예. 그분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한겨레 근데 일면 머리 오늘 기사에 답변에 따르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찬성하는 아. 입장이래요. 오늘 그 그래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윤병세 장관한테 그거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사드 배치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 한겨레가 그럼 오보한 겁니까? 그래서 한겨레가 오보했다고 자기네 외교부에서 네. 보도자료 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조율도 안 되고 네. 허둥대고 네. 이렇게 이러다가 네. 제 추측건데 미국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청와대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국방부 이렇게 군의 시각 이런 것들이 대폭 반영이 돼서 그냥 일사천리로 후닥닥 해치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졸속부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태롭고 불안한 거죠. 지금 그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성주군 성산리에다가 갖다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최대 요격거리가 200km고 이걸 감안하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군산, 또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전제 북한 미사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환경 영향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뭐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군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 군사적 판단만 하고 있다면 이 자체로 대한민국은 병영국가인가요? 그렇게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네. 서울 한복판, 광화문, 청와대 근처에 갖다 놓죠. 예? 아니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방어하는데 요긴하고 한 거라면 이거는 널리 저 사람들 많은 서울 한가운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광화문 한복판에 놔라 차라리 사드를. 예. 그렇게 놓으면 청와대도 방어하고 다 여기저기 다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 광화문 한복판에 그 주한미군 대사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든지. 주한미 대사관 앞에 거기다 땅 넓혀 땅도 크던데 보니까 포병 일개 포병 대대인가 뭡니까 충분하죠 부지로서는. 요긴하게 알뜰하게 쓰면 이 주한미 대사관도 좋은 터네. 그럼 참나 이게 저 부지 제공할 필요도 없고 비용은 알아서 한다니까. 네. 자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괌에서도 보니까 밀림지대도 있고 미국 본토는 사막지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 유해성이 없다. 100m 밖에는 안전하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면 그거는 실효성 있는 그 검증 자료를 믿을만하게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놓지도 우리 한국에서는 조사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국에서 한 시뮬레이션 자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가 막혔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한민구 장관을 향해서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조사한 거 있냐라고 했더니 미군이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 미군이 조사했더니 안전하고 했다라는 자료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성주군에다가 거기다가 주민들이 45,000명이나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는다. 이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어떤 공장에 들어와도 환경 네.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예. 지역에 공장에 들어가도 예.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거 통과되려면. 네. 그런데 지금 지금 인체에 엄청난 음. 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드 설치를 하는데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막 현재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인제 앞서 경제부총리 대상으로 경제적인 문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 물어봤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국회 안에서 이거 사드와 관련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뭐 결의안을 내든지 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제1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네.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치열하고 정밀한 검토를 해서 이게 여러 가지를 이해득실 비교 영향을 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여러 가지 측면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걱정되는 게 많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걸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네. 치열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의 네. 지도부에 저도 그런 걸 요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는 결론을 안 내는 게 오히려 뭐 이철희 전략기획위원장의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뭐 아니 최명길 우리가 의원님. 지금 무슨 전략적 모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 그게 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운운하는 거는 참 아주 호화스러운 언어 구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주 한가한. 호화수 사치스러운 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득이 될지 위해를 끼칠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안개 속인 상황에서 네. 많은 우려와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제계도 그렇고 예.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 반발을 예. 엄청나게 하고 있고 오늘 다 국방부로 그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예. 그런 문제를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게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음. 논의해서 결론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음.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자료에 있어서는 사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 확신을 못 갖습니다. 음. 오히려 많은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사드에 반대한다. 김종인 예, 지도부가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세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죠. 그리고 음. 그렇게 당 대표의 입장을 그렇게 정하고 음. 그렇게 전략성 모호성이니 뭐 쭉 빼고 이렇게 해서는 음. 안 되죠. 문재인 대표도 입장을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문재인 네? 대표도 오늘 안에 입장을 사드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입장이 정해져서 당론이 나왔으면 뭐 굳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어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네. 결국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에서 네.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네. 비교 형량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음. 어느 쪽에 확신이 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냥 그런 논의 과정 따져보지도 않고 국가 안보 담당자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일단 존중해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그건 도저히 당대표 아니라 어떤 분의 말씀이라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구한말 시대의 외교 불안,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청일 전쟁 때처럼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정말 패권 다툼의 현장에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사드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배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쏘면 여러 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근데 제가 무기 관련 네. 그런 그 과학기술한테 알아봤더니 그건 충분히 우리도 개발 뭐 하고 있고 저 북한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답탄도 그거는 그러면 뭐 이 교란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사드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예. 군사적 측면에서 요격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유용한가라는 것도 예.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장관 말로는 뭐 80%의 요격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네. 그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게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주장이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아니 이거 결국 검증도 안 된 그 무기를 갖다 놓고 1조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왜 저한테 그걸 따지십니까? 아 갑자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 아니 진짜 이거 제가 너무 의심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사드 만든 그 군수 업체에서 로키드 결국 마틴.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음흠.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본토하고 괌하고 네. 그리고 미국 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며요. 네 맞습니다. 실험 정신이 아주 가득합니다. 실험 정신이. 우리가 마루타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의원님. 예. 정말 그래서 한반도가 그래서 법리적인 거는 물론이고 네. 법리적인 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민의 이 소모적인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그 국익 차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결론이 내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면 네. 미국이 분명히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죠? 한미 동맹을 내세워서 야 니네 뭐 이렇게 지켜주고 비용 내는데 군 들여가는데 니네도 그러면 우리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북아 또는 중국의 이런 전선에 미국 쪽에 좀 편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슬쩍 국회에다 그걸 그럼 국회 한번 논의를 맡겨버리면 국회에서 논의가 결론이 안 나면 그 핑계 대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 때문에 어렵다. 의회가 저렇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또 한테 이거 미국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이거 말 들어먹지 않습니다라고 핑계 대면 그게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죠. 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 느닷없이 사드가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정말 온 국토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시트의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 충격은 지금 사라지고 사드 쇼크가 와가지고 그거 있고 또 이제 어떤 더 큰 쇼크가 와서 사드도 또 그 논의에서 사라질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위태로움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라도 좀 제대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음에는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국회 예결위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잘 감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